2022년 1월 5일 5천만 원씩 두 뭉치로 나뉘어 포장된 현금 1억 원이 준비됩니다. 같은 날, 이 돈은 한 국회의원에게 전달됩니다. 특검은 말합니다. 이 돈의 시작점에 어머님이 있다고. 과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요?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윤영호의 일관된 진술, 큰 거 한 장 서포트, 신뢰 수준의 지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2022년 1월 5일 피고인 이신혜가 촬영한 현금 사진, 여기에 그해 2월 8일과 3월 22일 권성동의 예방, 통일교 행사 참석 예정, 3월 22일 윤영호의 대통령 당선인 독대, 그 이후에도 이어진 권성동 관련 보고까지. 특검은 이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공모. 간단해 보이는 이 그림, 그런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그림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윤영호의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윤영호와 공모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요? 어머님은 윤영호의 권성동에 대한 1억 원 지급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윤영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어 윤영호와 공모한 사실이 모두 없습니다. 어머님의 공모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어머님께서 그 내용을 부인하셨고 법정 진술은 실질적 반대 신문권 침해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신빙성도 없습니다. 나머지 증거는 윤영호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공모를 입증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술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윤영호가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과의 첫 만남 2021년 12월 29일, 그리고 첫 독대이자 1억 원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자리 2022년 1월 5일. 이 두 날짜 모두 특별보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만남, 첫 독대. 처음이라는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준비 끝에 비로소 허락되는 결과입니다. 더구나 금전 교부가 예정된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윤영호가 어머님께 이런 만남을 보고하려 했다면 특별보고에 적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대한 최초 만남과 1억 원 교부는 누락된 반면 한 달 뒤인 2022년 2월 4일 권성동 미팅이라는 사소한 일정은 또렷이 기재되어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과 기록된 것, 그 경계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권성동 의원과 나눈 문제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어디에도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윤영호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어머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시에 따라 돈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영호 본인이 자기 돈을 건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 1억 원이 어머님의 지시가 아니라 윤영호가 독단적으로 건넨 것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남은 조각들을 마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다이어리 기재입니다. 윤영호의 다이어리에는 1월 5일자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이 기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어머님께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문구가 1월 5일 다이어리의 정식 기재란 안이 아니라
해당 칸의 바깥쪽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해당 날짜의 일정이나 메모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가필된 것인지 그 작성 경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같은 1월 5일에 동일한 문구인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서로 다른 필체로 한 번 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기재가 사후에 가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어머님께서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당 문구가 날짜별 기재란의 바깥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날짜의 다른 필체로 동일한 문구가 다시 등장한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만을 근거로 어머님께서 1억 원을 주셨다고 단정하거나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5일 이신혜가 촬영한 현금 포장 사진입니다. 5천만 원씩 서로 다른 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권성동 의원 한 사람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셨다면 포장은 일관된 모습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윤영호의 지시로 이신혜가 돈을 포장했다는 내용일 뿐 특검이 제시하는 어머님의 공모와는 무관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고 이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일주일 후 이신혜는 전 씨와 벌인 일련의 행각을 어머님 책임으로 돌리는 취지의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들 부부는 다수의 핸드폰, PC를 지니고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다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전성배와 잦은 연락으로 수사를 직감한 윤영호는 금품 전달의 책임을 어머님께 전가하려 한 절박했던 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후 해당 메시지는 이신혜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사실임이 확인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억 원 기부는 어머님과 무관합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윤영호의 진술은 증거 능력도 신빙성도 없습니다. 나머지 증거 역시 어머님의 지시 내지 1억 원 교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1억 원은 한 해 1,000억 원 이상을 선집행 후보고 방식으로 독자 집행해온 윤영호가 보유하던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진술, 보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검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진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하리라.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남은 공소 사실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